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로 비즈니스 영업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 특히 주민들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던 식당들, 식당가가 더욱 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타임스가 LA 지역의 이 식당가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LA에서 식당 내 식사 서비스가 허용된 지 이제 보름이 넘었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투고와 배달 서비스만 하는 식당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네. LA 타임스는 예전에는 이 식당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트렌드나 뭐 요리 메뉴나 기술 같은 거 그런 거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식당들의 미래를 얘기할 땐 생존에 관한 것이 그런 것 돼버렸다고 같아요. 지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문은 특정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는 이 식당과 풍경에 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네, LA 타임스가 달라진 것으로 가장 먼저 실은 식당이 스시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로 회전하는 방식이 금지됐죠. 이로 인해 스시집들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플로 수시라는 음식점은 지난 1997년에 이 올드타운 패사디나에 오픈해서 작은 그 나무 선박 모양 접시에 음식을 올려 판매해 왔는데요. 네. 그 나무 선박 접시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2월 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지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줄리우 사장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컬 체인인 쿠라 리볼링 스시바는 다이닝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걸 재개한다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 이용은 일시 중단하고 대신 뭐 터치 패널을 통해서 주문하고 종업원이 서빙하는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회전 스시, 회전 초밥집. 회전 네. 초밥집 이걸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스시집에서 또 요리에 관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요리할 때는 꼭 장갑 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스시 만들 때 이 장갑 없이 맨손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셰프들이 있다고 합니다. 토렌스에 위치한 나오미 스시의 마크 나요나마 그 사장은 최고의 스시는 장갑을 끼지 않고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저도. 손의 촉각으로 네. 그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갑 끼지 않고 예. 그냥 만들기 전에 손 깨끗하게 씻고 만들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장갑 끼고 만들어서 이전만큼 그렇게 맛 좋은 스시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스시집들은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재개하기보단 투고, 테이크아웃을 계속 거기에 주력하면서 뭐 도시락 박스나 아니면 찌라시 보울 같은 걸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식당이 또 있죠. 한인 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고깃집들 말입니다. 네, 안 그래도 LA 타임스는 이번에 코리안 바베큐를 따로 구별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허, 네. 식탁 한가운데 불판이 있어서 직원들이 와서 고기 직접 구워주고 그 주변으로 여러 색색별의 반찬들이 쭉 놓인 그런 풍경 앞으로 보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LA 타임스는 박대감내 제니김 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제니김 사장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코리안 바베큐의 그 고유한 특색만큼은 유지할 수 있길 희망했는데요. 우선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변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메뉴판은 디지털 메뉴판으로 바꿔서 손님들이 그 QR 코드를 스캔해서 보는 식으로 하고요. 예. 또 제니김 사장은 이제 한국에서 집게를 다량 주문했다고 했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한 테이블에 집게 하나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식사하는 사람 한 명당 이 집게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접시에서 바로 자신의 젓가락 이용해서 음식 갖고 오지 않도록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게로 집어서 자신의 접시에 놓고 아하. 그 접시에 있는 걸 자신의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입에 넣는 거죠. 그럼 숟가락, 젓가락, 집게 이렇게 3개를 가져야 되겠네요. 네. 네. 그 집게를 많이 오더하셨다는데 좀 오더하실 때 좀 좋은 거 오더하셔서 이렇게 고기가 안 집어지는 건 좀 갖다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 바리말이 아구가 안 맞는 것들이 그런 거 많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아 신경질 나요 그거 정말. 네. 자 테이블 위에서 고기를 굽는 방식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각 식당들마다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낼 텐데요. 이 박대감 내에서는 식사는 손님들이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고기 굽는 방법을 자세하게 적은 안내문을 프린트해서 붙여놓을까 고려 중이라고 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손님 그 수용 인원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직원 수도 줄이고요. 네. 테이블도 붙였다 뗄 수 있도록 바꾸는데요. 근데 이 테이블에 있어서 이 한식당들이 다른 게 뭐냐면요. 보통 그릴과 벤트가 그 테이블에 빌트인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고정돼 있죠. 코리안 네. 바베큐 식당에서는 테이블을 움직일 수 없도록 보통 해놨다고 합니다. 고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입니다. 네,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한인 식당 업주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정해진 게 없고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야 하는데 그게 또 고안해 낸다고 해서 잘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만큼 다들 걱정이 큽니다. 특히 무제한 고깃집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을 줄이게 되면 타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점에서도 메뉴 자체를 도시락 스타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반찬 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니겜 사장은 그렇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시험해 봤다고 하는데 반찬들을 그 도시락 스타일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봤자 7가지 정도밖에 못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식의 전통적인 느낌이 살지 않는다면서 별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7가지면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것까지는 칠첩반상인데. 네. 네, 뭐니 해도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한 곳이 바로 뷔페 식당이죠. 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뷔페 식당은. 네, 뷔페 식당은 정말 손을 덜덜 떨 정도로 어두운 그렇죠. 미래를 맞이하고 그럴 거예요. 있다고 네. 했는데요. 실제로 스플리테이션이 42년 만에 완전히 폐업해버렸죠. 아 정말입니까? 네, 완전히 폐업한 거예요? 네, 스플리테이션이요? 문 닫았습니다. 어머, 거기 자주 갔었는데 어머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뷔페들은 일단 문을 잠깐 닫은 상태고요. 일부 뷔페 식당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쥐어짜고 있는데요. 하지만 뷔페 식당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운영이 가능할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는 요리 몇 가지를 정해서 그렇게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브런치 식당들도 없어지는 건가요? 어허, 그런 부분. 브런치 뷔페 식당이요. 네, 브런치도 네,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딤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딤섬집은 이렇게 카트 밀고 다니면서 하나씩 선택해서 먹잖아요. 네. 딤섬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음식 카트 끌고서 다닐 수도 없고 다니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음식을 오픈한 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됐던 딤섬집에도 세이 굿바이 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끌고 다니는 카트만 못 하게 되는 거지. 뭐 주방에서 직접 담아서 갖다 주는 건 가능할 그런 거 건 아니에요. 괜찮죠. 네네.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를 내죠. 뭐 아, 그렇죠. 네, 메뉴에다가 네네네. 사진을 잘 실어서 요거 주세요. 그러면 딱 갖다 주면 되는 건데요. 뭐. 아, 저는 카트만 없으면 순간 되는 거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딤섬을 이제는 먹지 못하는 건가 그랬는데 아니 그런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다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딤섬도 그렇죠. 네. 이 저 바베큐도 그렇죠. 그다음에 스플랜테이션도 또 그렇죠. 네, 스시도 그렇고 네. 말이에요. 이거 참 얕네. 그렇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외식 문화 자체가 아주 아예 바뀔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죠.
네, 식당에서 주문해서 그걸 식당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차에 갖고 가서 먹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차된 차에서 먹는 게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는 풍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차 만들 때 아예 이런 점까지 차에서 좀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아하. 것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제조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비행기처럼 앞에 선반이 나오게끔 네, 할 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 자동차 회사들도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겠네요. 네. 네. 아하, 네. 참 이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기만 하고 글쎄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말이니까 안타깝네요. 참 아쉽네요. 네? 많이 아쉽죠. 글쎄 말이에요. 이제 조금, 정말 집에서 네. 다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참 걱정이에요. 조금 전에 아라도 광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다인인 할 수 있는데 어포인먼트하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예약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